이번 시간에는 예. 민주당 지금 경선에 예. 대해서 한번 사실은 어대명 예. 너무나 지금 원사이드하게 가서 예. 사실은 이제 그 저기 김동연 예. 도지사도 이게 민주당스럽지 않다 예. 지금 지적을 하고 지금 나섰어요. 예. 하지만 지금은 9회 말 그러니까 9회 야구로 보면 이제 2, 3회를 지났기 때문에 예. 역전의 그 8회 예. 자기는 역전을 할 수 있다라는 의지도 그저께 이제 표명을 했었는데 예. 이번엔 대선 어떻게 뭐 이번 경선 민주당 경선 어떻게 보세요? 원래 이제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도 그랬지만은 이제 유력 정치인 당 대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자리에 있으면 여러 가지 별명이 붙거든요. 그렇죠. 뭐 찐명, 비명, 뭐 반명, 뼈대명, 뭐 별 그 별명이 다 붙었고 이번에 대선에는 뭐 어대명부터 요즘에는 이제 구대명까지 있었습니다. 90%를 넘어서니까 구대명. 90% 대통령은 이재명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게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게 무슨 공산당이냐 이런 지지도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냐. 근데 이거는 여러 가지를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를 보면은 그만큼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가능성이 가장 높게 본다. 일단은 뭐 당원들 입장에서 그렇죠. 예. 그리고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도 90%는 아니다 할지라도 상당히 이재명을 다음 대통령 후보로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 다음에는 문제는 뭐냐면 그럼 그걸 대항할 만한 유력한 주자가 민주당에 있냐 없냐 뭐 이 부분인데 최근에는 뭐 착한 2등까지도 나오고 물론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과거의 대선에 보면은 그때 이제 대장동 문제를 터뜨린 게 이제 이낙연 쪽 아니었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굳이 대선 경선에서 자기 편 죽이기 예. 또 이렇게 했다가는 완전히 이낙연계가 지금 거의 몰살당하시피 하고 또 탈당도 했고 뭐 지난번 뭐 그 국회의원 선거 때도 뭐 별다른 수확을 얻지도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경쟁을 하더라도 그 민감한 부분이라든가 네. 나중에 상처가 깊게 생기거나 네네. 또는 아예 그냥 갈라설 만큼의 분위기 아닌 이상은 굳이 서로 공격할 필요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이슈가 없죠. 원래 싸움이라는 거는 내가 하지 않으면 지켜보는 사람이 제일 재밌거든요. 그렇죠. 그럼 뭔가 치고받고 쌈박질하고 뭔가 남들이 잘 모르는 어떤 비리라든가 어떤 문제점이 드러나야 되는데 과거의 경험으로 바쳤을 때 지금은 그러지만한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 유력한 정치인이 지난 대선 이후에 성장을 하지 못했죠. 그랬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하나가 또 있고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요즘 뭐 재수생 대통령도 요즘은 뭐 두 번째는 당선 가능성이 높게 나온다. 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워낙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 이재명을 완전히 핍박했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뭐 탈탈 털고 조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대적인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과거에도 우리가 김대중 선생님을 항상 선생님께서 하는 것처럼 압박받고 핍박받고 교도소 생활하고 심지어 사형온도도 받고 이런 거에 대한 서름이 어떻게 보면 지지층을 강하게 좀 결속시키는 맞죠. 뭐 이런 역할도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별명이 인동초 아니었습니까? 아, 그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견뎌내는 힘, 예. 뭐 이런 것도 있었게 했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게 너무 이제 흐지부지해졌지만 김동연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차기를 노리는 예. 포석도 깔려 있는 것 같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사실 김동연 지사도 살아온 길을 보면은 거기도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고 그랬죠. 아주 어렵게 학업 생활했고 맞죠. 그러면서 똑똑해서 고시 패스해서 또 경제적인 부분도 상당히 또 기획재정부에서 오래 근무했고 또 부총리도 했었고 지금 행정원에서 그 국회의원 배지는 못 달았지만은 행정이나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또 상당히 또 검증되고 행정가로서의 그 실력은 입증이 된 거죠. 능력은 뭐 충분하다. 그러나 당 내에 이제 지지를 놓고 보면은 그렇죠. 이재명 그 지금 뭐 후보 같은 경우는 벌써 이미 이제 성남시장 나왔을 때부터 이미 대권에 도전했었고 그 뒤에 지난 대선 이고 나서 그다음에 지난번에 국회의원 선거 때 대부분 이제 자기를 충성하는 지지 세력 위주로 정치 세력을 어떻게 보면은 거의 이제 재편을 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강력한 지지세 구축을 하고 있죠. 그게 반면에 이제 김동연,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당 내에 자기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국회의원이라든가 또 국회의원이 있으면 그 밑에 뭐 구청장부터 시작해서 시의원, 구의원들
이런 풀뿌리였던 기초 조직들이 사실 약하죠. 그러다 보니까 당의 어떤 지지세를 만들어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뭐 이번이 아니라도 차기를 노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김동연 지사도 나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차기는 뭐 요즘 뭐 70대도 뭐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니까요. 뭐 그런 것도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고 그럴 수도 있다. 자,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어보는 것은 예. 저는 이게 이제 이랬으면 더 재밌었을 것 같다. 예. 자,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예. 그 다음에 소나무당의 송영길 대표, 예. 이런 분들이 만약에 지금 이제 감옥에서 예. 그러니까 그러한 몸이 아니셨다 하면 예. 오히려 더 예. 흥미진지하고 예. 정책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렇게 토론이 활발해지지 않았을까.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탄핵이 됐기 때문에 범야권 여권이라는 게 없어졌지만 예. 이런 그쪽 이제 뭐 세력 간에 예. 이쪽으로 붙을 수는 없으니까 예. 이제 그런 생각은 좀 해봅니다. 통상 이제 합종 연행 중국의 이제 춘추 전국 시대 때 나온 말이 좀 세력이 약한 사람들끼리 이쪽으로 모이고 저쪽으로 모여서 힘을 키워서 대항하자는 건데 지난번 대선 때 표 차이가 얼마 안 났거든요. 0.78% 정도. 그래서 그때 나온 것들이 야권 연합을 안 해서 졌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야권 연합을 해야 된다. 근데 상황이 약간 차이는 있어요. 네. 지난번에는 다자구도 있었고 맞죠. 이번에는 이제 이준석 후보가 아무래도 약간의 뭐 보수 쪽에 다크호스가 될 수 있는데 아마 진보 진영 쪽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연합을 해서 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난번처럼 뭐 정의당이 사퇴하지 않고 끝까지 하고 그래서 만약에 박빙의 승부로 가가지고 또 정권이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쪽으로 넘어갔다 하면은 그때 그 함께 하지 않았던 세력들은 다음 선거 때는 아예 또 정의당처럼 그런 꼴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뭐 어떤 진보당이라든가 예, 예. 뭐 조국혁신당도 대통령 선거만큼은 어차피 야권 연합으로 해서 대표 주자 한 명에게 힘을 같이 실어주고 뭐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지방 선거에서는 선의의 경쟁 펼칠 수도 있고 아마 이런 구도가 가장 그 높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뭐 다음 시간에는 예. 이것도 한번 지금 진보 진영들은 좀 움직임이 있으니까 예, 예. 그 이야기도 한번 다뤄보도록 예. 하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예.